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2강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에서는 법령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치정보법이라 칭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추적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목적 제1조 위치정보의 유출,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의 사생활을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환경을 조성하고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개인 위치 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 정보를 말하며 위치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위치 정보 사업이란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우리는 위치 정보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 추적 등 사생활 침해와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위치 정보가 누출될 경우에는 개인의 위치가 추적 가능하며 위치 정보의 프라이버시가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종류로서는 이동통신사의 친구 찾기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복제에 의한 상대방의 위치 추적, 시중에 유통 중인 위치 추적 장비 등이 있으며, 위치정보 사업 허가는 위치정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말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심도 깊게 주의 깊게 공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서는 위치정보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허가는 일반적으로 법령에 금지되어 있는 것을 특정한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즉, 예를 든다면 전당포 영업허가, 통신판매업 허가, 토지거래 허가, 지금 여기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뒤에 가서는 또 인가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행정주체가 제3자의 법률 행위를, 즉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인가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든다면 교육당국은 그 대학의 공과대학을 인가했다. 그 다음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그 공장의 설립을 인가해서 지역 주민들의 빈발을 싸고 있다 라는 것이 있으며, 우리 통신비밀보호법 통비법 제10조 1항에서는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이라고 또 나옵니다. 등록이란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 통비법 제10조의 3을 본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감청 설비 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쪽으로 가서 같이 함께 그때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치정보 사업의 허가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위치정보 사업 계획의 타당성, 즉 이러한 업체가 과연 이러한 정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보는 것이고, 개인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 관리적 조치 계획과 위치정보 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그 밖에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보는 것입니다.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치정보의 수집 금지, 위치정보의 수집 등 금지에서 위치정보법 제15조 1항 및 제2항에서 1항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은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 사업자 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항은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에 대하여는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제15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15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 사업자 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이 있습니다. 도청 금지와 감청의 허용 및 법적 근거로서는 도청이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유선 또는 무선으로 기타 장치에 의한 감시, 녹음, 청취의 방법으로 각종 정보를 입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 즉 통비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따라 허용된 감청 이외의 모든 것은 도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청은, 그런데 감청이란 수사기관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헌, 부호, 영상을 청취하여 듣고 그 내용을 지득 알고 또는 채록 녹음하거나 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감청이라는데 통비법 제2조 제7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청설비와 불법 감청설비 탐지 구분으로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8호에서 감청설비란 대화 또는 전기, 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단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사생활 실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통신기기, 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8호 2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우리는 불법 감청 설비 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신비밀법 통비법 제3조에서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A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다. 통화 중에 녹음을 했다. 이것은 우리는 도청이 아니다. 통화 간의 대화인 것이죠. 불법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감청 허용의 법적 근거로서는 통비법 제5조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와 통비법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통비법 제8조 긴급 통신 제한 조치가 있으며 통신 제한 조치로서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편물 검열과 전기통신을 감청을 하는 것이다. 통비법 제2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로서는 근거는 통비법 제5조에서 6조에 있으며 요건으로서는 범죄를 계획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때에 한합니다. 국가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로서는 통비법 제7조에서 요건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행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그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 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 행하는 통신 제한 조치를 말합니다. 긴급 통신 제한 조치는 통비법 제8조에서 요건으로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행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업무행위, 직접적 사망, 심각한 상해, 위험이 야기되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의 계획, 실행과 같은 긴박한 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 대통령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로서는 280여 개의 범죄에서 제외되는 범죄로서는 외국 국기, 국장 모독죄, 존속 협박, 자동차 등 불법 사용, 상해치사, 폭행치사, 사기, 공무집행방해, 작물취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관세법 위반,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범죄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고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로서는 국가보안법 등 280여 개의 범죄 행위 내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말하고 긴급 통신 제한 조치의 요건으로서는 국가보안법 및 형법 등에 규정된 범죄 행위 내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사항이 있을 때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로서는 허가 절차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통신 당사자의 쌍방, 일방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 범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법관이 발부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통신 제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로서는 허가 절차는 통신의 일방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일 때 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 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 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않는 한반도 내 집단, 외국 소재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 통신인대 및 제1항 1호 단서의 경우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긴급 통신 제한 조치로서는 긴급 시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6시간인 것입니다. 만약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는 즉시 통신 제한 조치를 중지해야 됩니다. 단 시간 내에 종료하였을 시에는 지체 없이 통보서를 작성해서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체 없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로서는 2월인데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수는 제한이 없고,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는 4월입니다. 연장이 가능하고 해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긴급 통신의 제한 조치는 긴급 통신 제한 조치를 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지해야 한다. 통신시설 확인 자료로서 통비법 제2조 11호에서 어디까지 확인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죠. 그럼 통신비밀보호법이 보장하는 것이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이 보장하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럼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어디까지를 알려주느냐? 내용은 즉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전기통신 개시, 시작한 시간, 마친 시간, 종료 시간, 발신, 착신, 통신번호,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사용 도수,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 역물을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인 기록 자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 자료,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 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3항에서의 통신자료의 제공은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에 관한 사항, 전화번호, 아이디만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청 절차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유와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신자료로서는 관서장의 협조 공문으로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화 발신지 추적으로서는 일반 전화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에서 발신되는 경우, 즉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기종에 관계없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은 대부분 교환기가 상세 기록 방식을 택하고 있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사용 위치의 확인은 공중전화나 일반 전화처럼 정확한 추적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의 통화 상태인 휴대폰의 번호를 알 경우에는 소지자의 위치는 사용 기지국을 중심으로 통상적으로 반경 1km까지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휴대폰을 통화 중이 아니고 그냥 켠 상태로만 놔주면 기지국까지만 확인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영화에서 보면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은 계속 통화 중일 때, 계속하여 통화 중일 때는 그 근처까지도 찾아간다고 합니다.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 절차 제10조 제1항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위치정보법이었죠. 지금 여기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자, 인가 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차해야 하고 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인가 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비치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 수행에 제공된 감청설비는 해당 기관의 비품 대장에만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국가기관, 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한 때는 매 반기별로 그 재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제2항에서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한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재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불법 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 제10조의 3항에서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감청설비 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처음에 앞에 말씀을 드렸죠. 허가와 인가와 등록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불법 감청 설비 탐지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안 됩니다. 반드시 법인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 감청 설비 탐지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자 보호 계획, 사업 계획, 기술 재정 능력, 탐지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춰야 한다. 또한 사항에서는 등록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등록한 사업의 양도, 양수, 성계, 휴지, 폐지 및 그 신고, 등록 업무의 위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불법 감청 설비 탐지업자의 결격 사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불법 도감청 탐지업을 하는 데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조항을.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개인은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법인만이 할 수 있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할 수 없다. 즉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제1호 청년 후견인 또는 피한년 후견인. 2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호 제10조 5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대표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법 감정 설비 탐지업 등록을 신청해서 우리는 불법 감정 설비 탐지업에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1. 이용자 보호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2. 국가 인력 현황 및 해당 기술의 경력증명서. 3. 탐지 장비 보유 현황.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해당 기술 인력의 국가기술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불법 도감청 탐지업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10조의 3에 따른 첫 번째, 이용자 보호 계획에는 직무상 알게 된 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사용 금지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이용자와의 계약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 탐지 결과의 공개 및 유출 금지, 내가 어디 가서 탐지를 했다, 어떻게 했다, 이러한 말은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법 감청 징후 발견 등의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해주고, 사업계획서로서는 회사의 연역, 인원, 조직 및 서비스 내용, 장비 및 인력 수급 계획 등 투자 계획. 지금은 비단 5천만 원으로 법인 5천만 원으로 투자해서 하고 있으나 향후 2, 3년 후에는 5천만 원을 더 증설할 것이라는 등의 투자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종사자에 대한 기술 및 고객 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훈련 계획서. 기술 인력으로서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여러분 중점적으로 한번 봐야 될 부분입니다. 가 정보통신 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직무 분야 중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보 처리 분야에만 해당한다.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두 번째를 잘 보십시오. 법에 따라 등록된 탐지업체에서 2년 이상 불법 감청 설비 탐지 업무에 종사한 자. 즉 그냥 A라는 탐지업체에서 2년간 근무하였음 하는 경력 증명서로서 가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2년간의 경력 증명서와 동시에 월급 급료를 받은 명세서와 4대 보험이 되어 있었는지 안 되어 있었는지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이제는 또한 재정 능력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개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인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법인으로서 납입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요건에서 탐지 능력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선선로 분석기 일식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전화선 테스트가 가능하고 선로의 단선, 단락, 분기, 접속 여부 등 탐지 기능이 있어야 하고,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기가 일식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죠. 1번은 주파수 500kHz부터 1.5GHz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특정 주파수 탐색 기능, 특정 주파수 모니터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불법 도감청 탐지업을 하려면 이러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서 제출하면 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하나의 부록으로 제가 넣어봤습니다. 어떤 특정한 주파수대에서 도청기가 활성화, 즉 주파수대에서 도청을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부록을 넣어봤는데요. 이 부록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러분들께서 또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헤르츠입니다.
즉 말하자면 1Hz, 10Hz, 100Hz, 1000Hz. 1000Hz는 1kHz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1kHz는 10의 3성, 1MHz는 10의 6성, 1GHz는 10의 9성, 1THz는 10의 12성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것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만 메가헤르츠에서 5만 4천 메가헤르츠 도청5, 10만 8천 메가헤르츠에서 13만 7천 메가헤르츠 도청5, 13만 8천에서 14만 4천, 14만 4천에서 14만 6천 메가, 14만 6천 메가에서 17만 4천 메가, 21만 6천 메가에서 32만 2천 메가, 32만 8,600 메가에서 37만 1,500 메가, 39만 9,500 메가에서 42만 메가, 43만 메가에서 44만 메가, 44만 메가에서 47만 메가, 75만 2천 메가에서 80만 6천 메가, 1260기가에서 1300기가, 2400기가에서 2450기가 때에서는 도청옥이 짙다. 도청기는 거진 이러한 주파수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감청 설비 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처해지는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불법 감청 설비 탐지업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나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성년 후견인 또는 피해 한정 후견인. 나번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고 돼야 되겠죠. 다음 문제 3번. 불법 감청 설비 탐지업의 등록 요건 중에 잘못 연결된 것은 재정 능력은 납입자 봉급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기술 인력은 법에 따라 등록된 탐지업체에서 1년 이상 불법 감청 설비 탐지 업무에 종사한 자. 사업계획은 장비 및 인력 수급 계획 등 투자 계획. 이용자 보호 계획은 탐지 결과의 공개 및 유출 금지. 여러분 어느 것이겠습니까? 2번이죠. 기술 인력에서 법에 따라 등록된 탐지업체에서 2년 이상 불법 감청 탐지 업무에 종사한 자인데 2년 이상의 경력증명서와 또한 2년 이상의 급료 또한 4대 보험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했죠. 그러면 굳이 1항에서 말한 자격증이 없어도 이러한 분들은 위 불법 탐지업체를 불법 도감청 탐지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요약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치 추적의 정의는 위치 정보,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개인 위치 정보는 특정 개인이 위치 정보를 말하고 위치 정보 사업은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위치 추적의 문제점으로서는 사생활의 침해와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위치 정보가 누출됐을 경우에는 개인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위치 정보 프라이버시가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위치 정보 사업의 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뭘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치 정보 사업의 계획과 타당성, 개인 위치 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 관리적 조치 계획, 위치 정보 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그 밖에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청과 감청. 도청이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유무선 등 기타 장치에 의한 감시, 녹음, 청취의 방법으로 각종 정보를 입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감청이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헌, 부호, 영상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체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도청 금지와 감청의 허용 및 법적 근거는 통비법 제5조, 7조, 8조에 있습니다. 통신제한 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 자료와 통신자료 요청의 절차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하는 것을 통신제한 조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와 2조 제11호에 있습니다. 감청 설비인가 신고 및 불법 감청 탐지업체의 결격 사유 및 신청 등록 요건 등은 제10조, 10조 2, 10조 3, 10조 4, 동법 시행령 제28조,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